안녕하세요. 황스카이 대표이사 조호현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 좀 쉬셔야 될 텐데 그쪽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회사에 있는 모습을 있는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려서 우리 크라우드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들께서 우리 회사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이제 상장 업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을 방문도 하고 회사 소개 자료도 보고 그렇게 해서 회사를 판단하는 일을 이제 오랫동안 해왔는데 실제로 회사의 안 좋은 부분은 감추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부분만 부풀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단점은 단점대로 장점은 장점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 IR 자료, 저희 회사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차분차분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설명하는 와중에도 궁금한 게 있으면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끝나고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첫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회사 현황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상장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투자 포인트와 우리 그 부속, 우리 재무제표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현황에서는 개요와 우리 신작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임의 라인업과 최근에 우리 회사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서 자본 확충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2012년 10월에 창업을 했고 자본금은 약 38억입니다. 우리 직원 수는 23명이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주로 경영진은 지현민 대표님이 이제 회사를 창업하셨고 지현민 대표님은 게임업계에 약 한 30년 정도로 계셔서 그야말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산 증인이십니다. 저는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에서 근무를 오래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제가 코스닥 상장 심사팀장을 했었고, 그리고 주요 부서의 부장들을 한 다음에 상무로 근무하고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정확히 2년 전 2월 달에 우리 팡스카이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랑 같이 자리하고 있는 우리 이병진 이사는 게임 산업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조금 있다가 게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부분은 이병진 이사께서 설명하실 겁니다. 회사의 운영을 보면은 지현민 대표께서 게임 사업을 총괄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상장과 상장을 준비하는 파트, 즉 경영 지원 업무, 재무 업무 이런 쪽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현민 대표께서 약 14%, 그다음에 채플린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가 약 14%, 그리고 이제 개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고요. 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한 소액주주가 약 한 40%를 저희들이 이 분산 이미 돼 있습니다. 소액주주가 약 한 40%를 지분을 가지고 계시고요. 원펀맨하고 블리츠인데요. 요거는 지금 계약을 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펀맨은 이제 일본 IP고 블리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를 올 4월하고 7월에 오픈을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펀맨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이미 요거와 비슷한 종류의 게임을 두 번 해서 지금 오픈한 적이 있고요. 저희들은 월 한 20에서 30억 정도를 매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서 어떻게 해서 재무 건전성을 개선했는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뒤에서 이제 재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질 만큼 회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89억을 자본 확충을 했는데 유상증자를 두 번에 걸쳐서 48억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채를 출자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41억을 마찬가지로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13억을 1,800원에 증자를 한 번 했고 6월 달에 주주배정으로 이때 35억을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주배정이어서 1,800원을 했고요. 8월 달에는 이제 우리랑 거래 관계 있으면서 채권 관계가 있는 회사들에게 우리가 코넥스에 상장을 할 테니까 그때 주식으로 팔아서 회수하십시오라고 설득을 해서 8월에 20억, 그다음에 10월에 21억 3천만 원을 해서 총 41억 3천만 원을 출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2019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 신청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저는 이제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그때 매출이 이제 꺾이면서 상장 철회를 한 뒤에도 상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일회계법인한테 지정감사를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에 코스닥이나 증권거래소 시장에 상장하려면 지정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상장을 늘 준비해왔기 때문에 2020년과 21년에 지정감사를 받았고요. 재작년에는 대주회계법인, 그리고 작년 2023년도 역시 대주회계법인한테 올해 감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역량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퍼블리싱 능력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리퍼블리싱이라고 하면 먼저 퍼블리싱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퍼블리싱은 그야말로 게임업계에서 크게 나누면 개발사가 있고 퍼블리싱, 즉 유통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큰 회사들, 예를 들어서 리니지라든가 뭐 이런 큰 회사들은 개발과 유통을 한꺼번에 다 하고 있고 저희들처럼 중소기업들인 경우에는 개발사가 따로 있고 그 개발사들을 또 떼어다가 유통하는 퍼블리싱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로 말하면 개발사는 제조회사, 유통사는 백화점이나 이런 뭐 쿠팡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퍼블리싱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서비스를 종료했거나 이미 서비스 중인데 한때 좀 잘 나갔던 게임들을 다시 퍼블리싱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리퍼블리싱에 집중을 해서 그 그래프로 보시는 것처럼 리퍼블리싱 하기 전과 후를 한 달간 매출만 비교해 본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서비스 했던 게임들인데요. 만시는 3억 2천 했던 것이 약 7억이었고요. 가장 성공했던 드래곤 나자 오리진이라는 게임은 한 달에 한 1억 정도 나오던 게임을 저희들이 한 달에 55억까지 매출을 올린 그런 실적이 있고, 마찬가지로 알티어스, 신무콘 온라인, 다크에덴 이런 게임들도 역시 그래프로 보시는 것처럼 타고난 리퍼블리싱 성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퍼블리싱이 왜 좋냐면은 새로운 게임은 성공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고 검증이 안 돼 있는데 이건 이미 검증이 돼 있는 게임을 저렴한 가격에 이미 퍼블리싱 했던 거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금이나 이런 걸 추가적인 어떤 자금을 투여하지 않고 마케팅 자금만 있으면 충분히 이렇게 실적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저희 장점은 해외 네트워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대만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른 나라들이 있는데 이제 대만만 대표적으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출 누적으로 보건데 보시더라도 동남아 쪽으로 좀 특화해서 네트워크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뒤에서 설명 조금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장 전략인데요. 요거 좀 설명을 드리면 2022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114억의 영업 손실이 크게 났을 만큼 아주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207억의 영업이익 14억으로 흑자 전환에 극적으로 성공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매출액이 377억에 영업이익을 약 한 39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정도 매출을 하면 내년에 코스닥 시장에 충분히 상장할 수 있겠다는 그런 계획을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만약 계획대로 된다면 2025년에는 매출액 한 500억대,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50억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희들이 시가총액을 상당히 높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글로벌 매출도 작년에는 51억이지만 올해는 그 100억 가까운, 특히 대만에 런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게임으로 보면 올해도 한 100억 이상을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코넥스하고 코스닥 상장을 말씀드릴 건데, 요 부분 이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코넥스 시장 상장 일정 및 계획이 궁금합니다. 코넥스 시장 상장하면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코넥스 시장은 빠르면 5월, 3월, 늦어도 4월에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무 건전성 개선 및 코넥스 사전 협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상증자 48억에 출자 전환에 41억을 해서 총 89억에 자본 확충을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코넥스 시장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상장 요건이 엄격하지가 않는데 코넥스 시장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자본 잠식 탈피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자본 잠식을 탈피하려면 그때 정확히 한 80억대 후반에 자본 확충이 필요해서 작년 1년 동안 그렇게 우리 같은 조그마한 회사가 89억이라는 큰 자본을
유상증자와 출자 전환을 통해서 자본 확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작년 11월 달에 상장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년 2023년 9월, 10월에 지정자문인 우리 키움증권에서 우리 회사에 와서 2달 동안 실사를 했고요. 상장 적격성 심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코스닥이나 유가증권 시장은 상장 심사를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의 거래소 직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코넥스 시장은 상장 심사를 누가 하도록 되어 있냐면 지정자문인, 즉 증권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상장 적격성 심사라고 하는데 상장 적격 심사를 받고 11월 달에 포레- 포넥스 시장부하고 키움증권하고 사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거래소가 저희들한테 권유하기를 올해 2023년 결산을 마치고 감사보고서 숫자를 가지고 내년 3월 달에 상장하시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제안을 주셨어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저 자본 잠식을 저희들이 89억이나 확충해가지고 자본 잠식을 면했다고 했는데 그 날짜가 정확히 10월 27일입니다. 그날 등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10월 27일 날 등기를 하다 보니까 그 등기는 했지만 그 숫자를 자본 잠식을 탈피했다거나 숫자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 감사보고서로 확인하고 갑시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기업 실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키움증권이 우리를 좀 세게 좀 실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코스닥 시장까지 갈 거니까 어차피 고칠 거니까 실사를 좀 엄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실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고치겠다고 하니까 거래소에서는 그럼 그것까지 좀 어느 정도 고쳐지는 거 보고 합시다라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주셔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협의가 끝났고 그래서 올해는 어, 3월 18일 날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8일 날 감사보고서가 확정이 되면 거래소에 신청을 할 건데 그 전에 거래소하고 키움하고 미리 작년에 다 심사를 해놓은 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할 수 있을까를 다음 주 월요일 날 키움증권을 만나서 어, 좀 속도를 낼 수 있으면 좀 내주십사 하고 상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4월 중에는 거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은 빠르면 내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전 상장 추진 이렇게 되어 습니다. 그 정확한 용어로는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고 신속 이전 상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거래소가 이제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을 가려고 하는 회사들에게 어쩌면 혜택을 좀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저도 거래소의 코스닥 시장 부장할 때도 어떻게든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다 보니까 코넥스에 오는 걸 혜택을 줘야 되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패스트 트랙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요건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코넥스 시장 상장은 1년이 경과해야 되고 지정 자문인인 키움증권이 우리를 추천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법과 규정을 어기지 않은 거 요 세 가지를 지키면 거래소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이제 태워가지고 신속 이전 상장하라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심사 요건 및 소요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래소에서 상장 심사를 하면 그게 세 가지를 합니다. 기업의 계속성, 망하지 않고 계속 갈 거냐, 경영의 안정성, 영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버느냐, 경영 투명성, 투자자들의 이익에 해하지 않고 투자자들이 편에 서서 경영할 거냐, 요 세 가지를 보는데 패스트트랙에 해당이 되면 앞에 두 가지, 망하지 않을 거냐, 돈 잘 벌 거냐, 두 개는 안 봅니다. 이거 경영의 투명성만 봐요. 그리고 심사 기간도 단축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키움증권에서 우리를 실사를 오랫동안 잘했으니까 올해 1년 동안 투명 경영을 하면은 코스닥 시장의 상장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제안드릴 투자 포인트입니다. 보통주를 투자를 제안을 드리고요. 투자 규모는 제가 3억을 써놨는데 사실상은 한 10억 이상을 투자를 유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유치하는 이유는 제가 올해 2023년에 우리 팡스카이의 경영 목표는 지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로 삼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게임 회사들은 이제 플렉츄에이션 이제 변동성이 심하기도 하고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장을 준비하면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성장을 해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자금이 충분해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와서 한 2년간 보니까 마케팅 자금은 어느 정도 계획성을 있어야 좋은 게임을 가져다가 마케팅을 해서 실적을 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이 이 내가 자금 얼마 필요한가를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자금 마련이 1번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첫 번째인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해서 코넥스 시장에 상장을 해서 거기에서 또 실적과 성장을 투명 경영을 잘 해가지고 코스닥 시장으로 가는 그 루트를 한번 저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코스닥 시장이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면 아시다시피 IPO를 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코넥스 시장 그게 없어요. 자금 조달을 안 하고 가다 보니까 실제로 코넥스 시장에 서로 안 가려고도 하고 바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려고도 하고 해서 저도 그래서의 코스닥 시장 본부에 있을 때 코넥스 시장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필드에 와서 회사 입장에서 보니까 코넥스 시장을 가는 이점이 별로 없어요.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게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여기서 자금을 뭐 넉넉하진 않지만 최소한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 가는 실적을 내는 정도의 자금을 유치를 하면 그 돈 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실적을 내서 상장까지 가는 그런 사례를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발행가액은 3천 원입니다. 우리 8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출자 전환했던 금액 똑같이 3천 원을 했고요. 시가총액은 그러면 이 3천 원으로 투자를 할 때 이 가격은 어느 정도냐면 230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영업이익이 14억이라고 보면 약 퍼가 16배니까 코스닥 시장 평균 표가 30배를 주로 칩니다. 30배면은 우리 14억을 해서 약 30배를 친다고 하면 약 한 420억 정도를 바라볼 수 있는데 한 230억이면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수 전략은 두 가지로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 코넥스 상장 후에 파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4월 달쯤에 상장한다고 하면 그때 파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예상 가격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예상 가격 어느 정도 되느냐 주당 한 4천 원에서 6천 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예상을 하냐면 3천 원으로 우리가 이번에 그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되면 거래소에 코넥스 시장 갔을 때 최초 가격을 어떻게 결정되냐면 거래소 상장 규정에 보면 3,000원의 90%인 2,700원에서 200%인 6,000원 그 사이에서 8시 30분부터 9시까지 호가를 받아서 최초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약 그때 중간쯤 된다고 하면 즉 2,700원하고 6,000원의 중간쯤 된다고 하면 약 한 4,000 얼마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면 거래는 좀 높아지면서 좀 시가총액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우리 크라우디에 펀딩 하시는 투자자들께서 뭐 조금 전문 투자자도 계시고 소액 투자자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 소액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렇게 크지 않은 금액은 이번에 투자하셨다가 우리가 코스닥 시장까지 상장을 한 뒤에 파시면 훨씬 더 수익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좀 장기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좀 고액 투자를 하신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2천만 원 또는 1억, 2억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코넥스 시장에 상장됐을 때 파시는 게 좋겠다. 그 대규모 자금을 1년, 2년, 1년 이상씩 가지고 있기가 쉽지 않으니까 코넥스 시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한 1억을 투자하셨다고 하면 한 4천 원에만 팔아도 약 한 30% 이상 수익을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한 달 반이나 두 달 후에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 혹시나 한 5천 원, 6천 원 간다 그러면 거의 한 50, 5, 60% 또는 두 배 정도까지도 낼 수 있으니까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코넥스에서 회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물론 뭐 좀 소규모 자금 하시는 분도 충분히 코넥스에서 회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이제 코스닥 시장까지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코스닥 시장에 가면 저희들이 약간 시가총액 1,000억 정도는 한번 만들어 볼 지금 보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이 염려되고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을 왜 하느냐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금 조달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상장 후에 거래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합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주주가 이미 약 한 850명쯤 됩니다. 정확히는 아마 838명인데 이미 주주가 800명이 넘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크라우드 펀딩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 몇백 명 하시면은 1,000명 이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거래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은 좀 마련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코스닥 시장의 상장 규정에도 보면 소액주 주수가 500명이 기준입니다. 500명. 근데 우리가 이미 800명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실제로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 주주 수를 보면 몇십 명밖에 안 된 데도 많고요. 저희들처럼 이렇게 막 1000명 가까이 되는 회사는 극히 손에 꼽을 만합니다. 그래서 이미 투자 저변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고 또 제가 우리 그 크라우드 홈페이지에도 그걸 걸어놨는데 코넥스 시장의 투자 제한도 다 없어졌어요. 2022년 5월 달에 이제 그 제한을 풀었는데요. 제한이 두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3천만 원 예탁을 해야 되고 소액 전용 계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업소에서 지금은 코스닥 시장이나 유가증권 시장과 똑같이 그냥 그 계좌에서 주문 내서 그 계좌에서 하면 됩니다. 전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주주 수가 확보가 되고 우리가 실적이 좀 나면 그다음에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상장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면 충분히 거래는 활성화됐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억을 투자했다고 보면 오른쪽에 이제 주주 구성이 제 밑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 10만 이렇게 되게 이제 10만 주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되면 한 1.27% 정도를 이번에 이제 투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자금 조달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키움증권의 우리 주관사인 키움증권이 정확히는 2월 8일 날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날 명절 전에 돈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키움증권은 이미 2018년에 12,000원에 투자를 했어요. 그때는 보통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증권거래소에 있었으니까 키움증권도 증권회사를 잘 압니다. 그런데 한 5년 전에 12,000원에 했던 거를 지금 3,000원에 하는 거, 소위 말하면 이게 물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투자라고 하는 걸 저도 잘 압니다. 벤처캐피탈이나 증권회사, 자산운용사가 회사가 성장해가는 데 따라서 비상장사를 투자할 때 1,000원에 하고 2,000원, 3,000원, 4,000원 이렇게 올려가면서 투자하는 거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점점 커지니까 상장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12,000원에 투자했다가 3,000원에 투자하는 거 소위 말하는 물타기 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도 키움이 우리를 이제 실사를 2달 동안 샅샅이 뒤지고 이렇게 또 투자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를 좀 해줬으면 좋았다고 이렇게 10억을 기대했는데 이미 5억을 했기 때문에 이제 5억 해 주셨어요. 그래서 키움이 이번에 투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힘이 났고요. 저도 우리 황석가에 와서 여의도에 있는 기관 자금을 제가 유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정말 제가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저희들이 자본 잠식 상태에 있고 재작년에 매출이 113억으로 반토막 나고 대규모 손실 내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턴어라운드를 하고 매출 200억, 206억, 영업이익 14억 하고 이렇게 하니까 키움에서 먼저 우리 회사 실정을 잘 알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서 최소 10억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법에서 30억까지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만약 30억까지 해주시면 정말 저희들이 기록을 하나 세워서 우리 자본시장에서 크라우드 펀딩에다 자본 조달해서 코넥스에 갔다가 코스닥 가는 그런 거를 한번 멋진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좀 투자해 주시고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키움에서 우리 하면서 같이 지금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역시 3천원으로 약 10억 정도 게임 회사하고 자산운용사를 약 5억씩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25억을 조달을 하면 저희들이 원펀맨하고 블리치 계약금만 줬기 때문에 중도금하고 잔금을 줘야 돼요. 그거 하고 프로젝트 A, B는 이제 새로운 게임에 대한 계약금입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그 게임 사업 본부장인 이병진 이사한테 마케팅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하니까 마케팅 자금은 뭐냐 약 14억 정도 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나 그다음에 이제 구글 마케팅 이렇게 이제 원펀맨이나 블리츠 마케팅을 하실 계획인 것 같습니다. 부록을 좀 설명을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 회사입니다. 우리 최대 주주기도 하고요. 채플린 게임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우리 최대 주주가 됐지만, 이 회사도, 마케팅 회사들도 있고, 개발 회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좀 유심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는지가 보이는데, 먼저 손익계산서부터 볼까요? 2021년에
매출액 209억에 저쪽 단기 순손실이 16억이었고 영업이익 3억에 단기 순손실이 16억이었죠. 재작년 제가 온 첫 해 매출액 반토막 났습니다. 113억에 영업 손실이 35억, 그다음에 단기 순손실이 거의 100억이었습니다. 사연이 있어요. 이때 어차피 우리가 손실 났으니까 상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 가지고 있기만 하고 라이센스 이렇게 가지고 있기만 있고 영업권 실제로 서비스 안 하고 있는 것들을 죄다 털었습니다. 그래야 2023년에 이익을 내서 상장 갈 수 있다고 해서 2022년에 그냥 70억 가까이를 상각을 몽땅 하는 바람에 거의 100억 가까이의 이제 손실을 냈고요. 덕분에 이제 올해부터는 상각을 할 게 별로 없어서 영업이익 14억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재무제표, 이거 재무상태표로 보시면 작년 22년에 저 자본총계를 보면 마이너스 89억이지 않습니까? 그 89억을 작년에 확충했던 겁니다. 2023년 작년 거를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PC게임하고 이제 모바일 게임을 보면 모바일이 154억, PC가 51억인데 PC가 이게 이제 무컨 온라인의 대만 거예요. 그래서 대개 게임 회사들이 모바일이 약 70%, PC가 약 30% 비중인데 우리도 그 정도를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별로 보면 드래곤 나자가 저희 이제 주력 게임이었고요. 작년에 71억을 했고 무콘 온라인이 이제 51억인데 무콘 온라인 특히 한번 보십시오. 저기 6월하고 7월 보십시오. 이게 대만에서 하는 게임인데 대만 PC 게임입니다. 그때 6월 달에 우리 그 지 대표님이 대만에 가서 하고 오신 게 바로 3억 하다 6억 하고 쭉 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드래곤 나자를 지금 우리가 2월 달, 3월부터 대만에 런칭을 할 거예요. 이번에 마케팅 자금을 어느 정도 되면 대만에서 런, 드래곤 나자를 해서 이 부분을 내년에 보시면 이게 이제 올해 전망인데 드래곤 나자 보시면 3월, 4월에 10억 이상씩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칸에. 그다음 원펀맨은 4월에 하면 18억하고 15억 잡혀 있는데 원펀맨이 우리가 20억에서 30억 최소로 잡아도 그 정도는 나올 거라고 하는데 여기는 좀 약소하게 잡아놓은 겁니다. 블리치도 마찬가지로 7월에 우리가 20억 이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잡은 거는 우리 앞에 있는 이병진 이사께서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걔를 보면은 밑에 제일 끝에 보시면 올해 매출을 377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매출 전망은 모바일 게임은 약 325억에 PC 게임이 약 46억 이렇게 해서 377억에 영업이익은 약 39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9억을 한다고 하면요, 코스닥 퍼를 약 30배를 하면 우리가 뭐 그 정도로 퍼를 많이 받는 회사가 아니라고 해서 한 20배, 코스닥 퍼가 30인데 우리가 30을 안 준다고 하고 한 20만 잡아도 한 8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2025년은 뒤로 게임은 전망을 안 하고 이렇게 그때까지는 너무 멀기 때문에 이렇게 모바일하고 이제 이게 분야별로만 했는데요. 저희들이 한 500억의 영업이익을 한 60억 가까이 58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까 그 지속성장이 가능한 해로 삼겠다고 했는데 상장하고 자금을 좀 충분히 우리 게임사업본부에 마케팅 자금을 공급해주면 좋은 게임 런칭해서 마케팅 충분히 해서 실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IR 자료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요. 질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대표님 회사 설명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사항들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대표님께서 직접 답변을 주실 것 같은데 대표님 너무 설명을 잘해주기는 하셔가지고 너무 궁금증이 해소가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대표님께서 어쨌든 지금까지 뭐 투자 받으신 것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기 전까지 제가 좀 궁금한 것들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이 처음에 12,000원에 보통주 투자를 했다고 그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키움증권 사실 그때 보통주 투자여서 그 뒤에 리픽싱은 아예 없었던 거죠. 그대로 12,000원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키움증권이 그러면 3,000원에 이제 예, 그러니까 전환 가격 3,000원에 12로 투자를 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면 되고. 그 당시 12,000원이면 시가총액이 500억이었습니다. 네. 1918년도에. 알겠습니다. 그렇고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저희가 지금 벤처 기업이긴 하잖아요. 맞죠, 대표님? 그렇습니다.
그럼 당장 그 거래를 하시지 않으실 분들, 그냥 코넥스에서 당장 거래를 하지 않으실 분들은 투자확인서 발급을 통해서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신 거죠? 맞습니다. 발급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은 대신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이제 3년간은 매도하시면은 안 되는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시니까 이거는 좀 판단을 이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득공제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 투자확인서는 발급 받으시고 지금 당장 소득공제를 안 받으시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받으셔도 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코넥스 시장에서 가격이 좋아서 먼저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하시고 계속 들고 있으셨다. 하는 분들은 이제 그 투자기를 통해서 그냥 소득공제를 내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내후년에 받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질문이 지금 하나 정영우님께서 주셨는데요. 채플린 아이톡시와 채플린 유상증자는 1,800원에 하셨는데 이때는 왜 이렇게 싸게 진행이 됐던 건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시가총액이 약 70억 기준이었습니다. 즉, 굉장히 낮은 가격이었는데요. 그때는 SI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채플린은 저희들이랑 이제 서로 그때만 해도 이제 최대 주주는 아니고 거래 관계에 있던 회사였는데 서로 좀 앞으로의 그 거래를 조금 더 밀접하게 하기 위해서 좀 자금을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좀 싸게 했는데 사실 또 어렵기도 어려웠어요.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자금이 필요해서 싸게 했고요. 그래야만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님 그 답변 감사합니다. 도현수님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요. 사업 구조상 매력적인 게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매출이 발생할 텐데 회사의 점프업을 위한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먼저 질문 주셨습니다. 요거는 우리 그 게임 사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병진 이사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병진입니다. 1번 사업 구조에 대한 내용과 매출 발생, 그리고 점프업 핵심 역량. 우선은 저희가 이제 재작년까지도 굉장히 힘들었고, 현재 이제 작년 기반으로 이제 지속 성장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펀맨하고 블리치라는 좋은 IP의 게임을 습득을 하게 되었고, 사실 이제 원펀맨 블리치 같은 경우에는 일본 IP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검수 기간에 대한 이제 이슈가 좀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 지속성에 대해서 결국 이제 두 가지 게임 이후에 어느 정도 매출력을 발생시킨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게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지금 출장이 있나 아니면 중국 쪽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 게임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작 게임들 예상 매출액은 원펀맨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3년 전 두 가지 2D 게임으로 출시한 이력이 있었고 해당 게임들에 대해서 구글 매출 순위 자체가 굉장히 상위권에 높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월 매출을 계산했을 경우 오히려 50억, 60억 정도의 월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자체를 보수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IP에 대한 회수 전략 자체를 조금 더 보수적인 상태에서 20억 정도 내외로 매출을 잡았습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원펀맨이랑 블리치는 이미 확보하신 IP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 저희가 원펀맨이랑 블리치 말고 또 넥스트도 또 있어야 될 텐데 그 다음 넥스트는 그냥 일단 지금은 중국 출장이라든지 해외 출장을 통해서 계속 뭐 컨택하고 시도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겪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임 중에 무콘 온라인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해당 게임도 태국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동남아 등 이제 출시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드래곤 나자 대만 출시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드래곤 나자 게임 또한 이제 무콘의 해외 서비스 기반을 따라가면서 드래곤 나자 또한 같은 맥락으로 해외 서비스를 진출할 예정입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무 설명을 다 자세하게 해주시긴 하셨는데 약간 거기에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우리 회사만의 노하우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IP는 너무 유명한 IP인데 확보하실 수 있었던 노하우가 따로 있는지 누구든지 가져오고 싶어 했을 IP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게 경쟁력이다. 일단 팡스카이에서 이제 해외 인프라 관련된 내부 인력들이
결국에는 그 비즈니스 사업 쪽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노하우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으로 신규 차기작들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또 질문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그 노현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도 있으셨거든요. 신작들의 예상 매출액이 아까 좀 나왔었는데 이 신작들의 예상 매출액을 계산한 방법, 월별 매출이라든지 뭐 25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크게 이제 매출을 잡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뭐 이제 게임 업계에서 이런 퍼블리싱 업계에서 계산하는 방식들이 좀 있는 건지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24년도 원펀맨 블리치, 그리고 드래곤라저 대만, 태국, 그리고 미콘 온라인 태국 기반으로 이제 해외 사업 기준으로 이제 24년 말 많이 이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으로 고점 자체를 25년도 초중반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25년도 하반기에는 매출이 많이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인프라로서 25년도 3분기까지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제 24년도 중반 넘어서는 25년도의 먹거리를 좀 더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저희가 사실 지금 스피커랑 마이크가 약간 울리거든요. 아마 지금 조현 대표님이랑 같은 공간에 있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이사님께서 발표하실 때는 조현 대표님 디바이스에 스피커도, 지금 마이크만 꺼져 있는데 스피커도 같이 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주세경님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요. 아마 이건 대표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관 투자가 지금 3,000원 12로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기관이 투자한 12에 리픽싱이 붙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있습니다. 70% 이하로 떨어지면 리픽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약간 좀 궁금한 게, 뭐 이건 너무 또 기밀이시거나 뭐 NDA가 있으시면 말씀 안 주셔도 되는데, 그 70% 이하가 코넥스에서 거래 가격이 7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발동하나요? 코넥스 말고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후에 70% 이하일 경우에는 리픽싱 하도록 하는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스닥 상장 이후에 70% 이하로 떨어지면 리피싱이 되거나 혹은 이후 유상증자 때도 뭐 그러니까 주식 관련 사태 발행할 때 뭐 10이라든지 70% 네. 이하인 경우에 리피싱 발동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상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코스닥 상장 일정을 이제 궁금해 하신 분이 있었어요. 질문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름길로 달려가 보고 싶습니다. 2025년에 상장을 하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 이전 상장 코스를 타면 이 요건 꼭 하나만 보니까, 그러니까 경영 투명성만 확보하면 되니까 경영 투명성을 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이나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시기도 하면서 제가 늘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퍼블리싱 회사로서는 한계가 너무나 분명한, 퍼블리싱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익을 상당히 낸다 하더라도 시가총액 1,000억 이상 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게 제 솔직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코스닥, 코넥스 가고 코스닥에 상장한 뒤에 충분히 자금이 확보되고 그러면 좋은 인재를 뽑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웹 3.0 시대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회사로 가야 됩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말이 좀 길어지긴 합니다만, 이 세상은 제가 증권업계에서 30년간 있으면서 많은 회사들이 명명하는 걸 봤습니다. 야후 코리아 상장을 유치하러 뛰어다닐 때부터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 상장돼서 오늘까지 성장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바로 인터넷 기반의 회사들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커졌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웹 3.0 시대에 블록체인 기반의 웹 3.0 시대를 앞서가는 회사가 또 큰 회사로 발전할 거라고 보고, 거기에 우리 게임 회사가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90조에 인수했죠. 그렇게 인수한 이유가, 블리자드라고 하는 게임 회사를 단순히 그냥 게임을 한 게 아니고 그 플랫폼을 샀고 그 몇억 명에 해당하는 유저를 샀다고 저는 보는데, 실제로 그것들이 이제 시장의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팡스카이도 지금 현재는 유통회사, 즉 퍼블리싱에 머물고 있지만 상장을 통해서 자금과 인력이 확보되면 웹 3.0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게임 회사가 되어야만 우리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그쪽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를 한번 방문해 주실 것도 한번 권해드립니다. 혹시 이제 저희 회사가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출장 한번 오실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저희 회사를 한번 오셔서 투자하시기 전에 한번 오셔서 봐주시는 것도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저희들이 자세하게 회사 설명도 드릴 거고, 우리 회사 몸으로, 눈으로 한번 보시고, 저희들이 한번 보시는 것도 어쩔까 싶어서 보내드리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지현민 대표님과 저와 우리 회사는 상장에 대해서는 진심입니다. 2018년도에, 19년도에 상장하려다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상장을 추진해 왔어요. 작년에 그렇게 거의 그 회사가 그냥 어려웠던 시기를 버텨내고 다시 또 이제 증권 시장에 이제 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장에 대해서는 진심인 거를 꼭 눈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회사를 방문해 주시는 것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네, 대표님 게임에 감사합니다. 대해서는 글쎄 우리 이병진 이사께서 인디게임을 퍼블리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디게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본이 어느 정도 뒤따라온다고 하면은 추후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인디게임도 요즘에 너무 많은 방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나와 있고 서비스 되는 기반의 인디게임 외적인 새로운 것들, 새로운 방식의 인디게임이면은 오히려 열을 올려서 퍼블리싱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게임들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거는 대중적인 게임 개발 포기할 수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새로운 현재 방식이 아닌 새로운 게임들이 인디 쪽에서 개발이 될까라는 살짝 물음표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임들이 보이면 바로 퍼블리싱을 하고 싶습니다.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조세경 님께서 아까 질문 주신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70%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 질문이 삭제되었네요. 혹시 추가로 질문 주실 분 계실까요? 저희가 시간이 한 그래도 10분 정도 남아서 퍼블리싱 기업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마케팅 역량도 중요할 것 같은데 관련한 강점이 있으신지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2, 3년 정도 서비스를 하면서 초반에 어느 정도 이제 유저들이 집중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역량을 한 달 정도 수준으로 이제 좀 효율적인 마케팅의 방안을 잡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이제 게임 서비스를 하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그 다음에 ROI를 맞추고 ROI를 통한 유지 보수가 가능한데, 그만큼의 매출이 따라온다라고 하면은 10에서 15% 마케팅 비용을 계속 이제 드라이브 걸면서 유지할 수 있는 강점 또한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정효님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요. 상장 회사 중에서 경쟁사라고 볼 만한 회사가 있는지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약간 비슷한 회사를 약간 경쟁사로도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예, 벨로프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코스닥 시장에 작년에 상장된 기업인데요. 이 회사도 리퍼블리싱도 하고 퍼블리싱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뭐 경쟁사라기보다는 이제 비슷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질문 중에서 벨로프가 코스닥 상장 이후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팡스카이는 주가 하락 위험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벨로프가 보니까 아마 상장할 때는 시가총액이 약 1,000억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460억쯤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봤더니 재작년 상장 전에는 매출 230억에 영업이익이 30억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3, 4분기까지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매출이 거의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작년 3, 4분기에 매출 143억에 영업이익 6억밖에 안 났고, 상반기까지는 매출 103억에 굉장히 이게 실적이 많이 저조해져서 아마 음, 주가가 많이 하락된 것 같은데, 황석가인이 주가 하락 위험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실적이 좋아야 되고, 또 하나는 주주 중시 경영, 주주의 이익을 최우시하는 경영,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 가면 시장에서는 반드시 답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표님의 코스닥 상장팀 근무 경력이 상장 심사 시 거래소 퇴직자 근무회사로 분류되어 심사에 악영향이 있거나 제약사항이 있는지 질문은 이거 날카롭게 우리 상장업계를 잘 아시는 분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거래소의 상장 심사자들이 거래소 출신들이 이렇게 상장하려고 하는 회사에 가 있는 경우에 약간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실제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염려되는 점이 좀 솔직히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제가 팀장하고 부장하고 상무하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장 심사팀 근무한 지도 오래됐고, 저는 제가 대표이사로 등기이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온 법적인 책임까지 지고 있는 이런 마당이어서 어떤 혜택을 보거나 뭐 스타옵션을 많이 받아가지고 상장해서 돈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악영향이 있거나 그런 제약사항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아까 지속 성장을 말씀드릴 때 직원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이동이 많아요. 제가 마음이 그게 되게 아픈데 알고 보니까 우리 게임업계의 특성이기도 하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회사가 근속연수가 걱정스러울 만큼 짧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스탁옵션 제도도 도입하고 상장한 후에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서 직원들이 좀 안심하고 자기 미래를 설계하고 회사가 발전하면서 직원도 같이 발전하고 주주님들도 재산 좀 늘리고 이런 선순환 과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각 태울 게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세부 재무제표를 보고 싶습니다. 세부 재무제표는 저희가 지금 공시법인이기 때문에 다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금감원의 다트에 들어가셔서 펑스까지 치시면 사업보고서에 지금 재무제표가 분기별로 다 되어 있고요. 이번에 저희 지금 회계 감사하면서 회계법인하고 상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1억 아마 3억 정도 이제 상각을 좀 하려고 하고 우리는 막으려고 하는 그 정도지 뭐 몇십억 남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또 게임을 앞으로 서비스 할 거기 때문에 재작년에 엄청 많이 털어서 지금 그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재무제표는 한번 거기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 펀딩 이제 진행 중에 아직 감사가 마무리가 된 상황은 아니시잖아요. 2023년에 네, 맞으시나요? 3월 중순경쯤 감사보고서를 주실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 3월 18일 날로 주주총회를 지금 잡아놨습니다. 아, 원래는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2월에 감사보고서를 주시면 3월에 코넥스에 상장하려고 이렇게 좀 희망을 가졌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부 감사가 집중돼서 우리 같이 힘없는 중소기업은 빨리 해주시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2주 정도 땡기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작년에는 3월 31일 날 항상 주총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3월 18일이니까 한 2주 정도 땡겨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기 때문에 다트에 들어가면 어쨌든 간 저희의 내용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주신 거고, 근데 이제 가장 최근 버전 2023년 버전 같은 경우는 한 3월 중순에 어쨌든 간 최종 감사가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대표님과 또 많은 분들 질문 주셔가지고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혹시 저희 마지막으로 질문 주실 분 있으실까요? 저희가 한 분 정도는 더 질문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없으시면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오늘 또 이병진 이사님 참여해 주셨고, 대표님 참여해 주셔서 한 분씩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뭐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저희 이렇게 이제 한 분씩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진 이사님부터 먼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서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 저는 다른 거보다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IP 자산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될 자산들이고, 그거를 어떻게 소화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기회 창출, 그리고 회사 성장, 이걸 도모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한번 마지막으로 또 투자자분들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욕심은 많지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또 많은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증권업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자본시장에 근무하면서 정말 좋은 회사를 상장시키고 싶은 게 제 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무를 그만두면서 갈 수 있는 길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로펌을 가거나 저처럼 이렇게 상장하려고 하는 회사에 오는 게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저는 상장시키고자 하는 이 회사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절도 겪었습니다만 이제는 반등을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상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가슴 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을 믿고 투자해 주시면 반드시 제 모든 걸 바쳐서 우리 투자해 주신 분들에게 투자 수익을 돌려드리고 우리 회사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서 나중에 우리가 상장 기업 됐을 때도 든든한 우리의 우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